자, 문제 일단 어디를 먼저 들어가시냐면 여기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곳을 들어오세요. 자, 일반전표 입력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가 이제 분계를 컴퓨터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날짜부터 세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에 있는 1번의 문제의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근데 가급적 마우스보다는 키보드 사용이 훨씬 빠릅니다. 여기는. 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우스보다는 키보드가 빨라요. 여기는. 예. 그래서 일단 날짜를 세팅하실 때 우리가 7월이면 07월이죠. 07월. 그래서 7하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07 하면 엔터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07월 하면 7월달 걸리죠? 맞죠? 그리고 1일이니까 01일. 맞죠? 01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7월 1일자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알죠? 근데 만약에 그 월이든 일이든 날짜가 딱 한 자릿수잖아요. 그때는 0 붙이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0 안 붙이실 거면 엔터 꼭 누르시고 7 엔터, 1 엔터 이렇게. 알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커서가 어디에 있냐면 9분에 있죠. 9분에. 맞죠? 근데 지금 무언가를 할지 컴퓨터가 아무것도 안 띄우죠. 내가 뭐를 할지 모르시겠으면 항상 실기 프로그램에서 뭘 보시냐라고 하면 맨 아래로 휠 내려보실래요? 자, 맨 아래로 휠을 내려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자주 쓰는 애가 딱 정해져 있겠죠. 뭐냐면 여기 3번 차변, 4번 대변 보이세요?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은 구분해서 3번이 차변이고 4번이 대변인 걸 외워주세요. 알죠? 해당 숫자를 클릭하면 돼요. 해당 숫자를 클릭. 자, 이거는 1번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1번 읽어보죠, 1번. 자, 1번 읽어볼게요. 7월 1일자. 355페이지요. 자, 읽어보면은요. 자, 국제 상사로부터 상품을 1,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일단 여러분들이 당좌예금이라는 거 처음 보시죠? 맞죠? 이 당좌예금이라는 건 우리 아마 내일 정도? 내일 정도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그냥 보통예금하고 똑같은 놈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주세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예금이든 당좌예금이든 우리가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알죠? 그래서 당좌예금도 여러분이 보통예금처럼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정과목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정과목은 일단 당좌예금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사는 우리 회사일까요? 남의 회사일까요? 당사. 그렇죠. 우리 회사를 당사라고 해요. 그럼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계약금 150만 원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일단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이 나와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계정 과목 뭐 있어요, 여러분들?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은 일단 없어요. 그렇죠. 선급금. 그렇죠. 선급금 있어야 돼. 왜냐하면 계약하고 계약금 준 거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 계정 과목 선급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죠. 뭐예요? 계약. 계약은 의미 없어요. 맞죠? 실제로 1,500만 원의 상품을 매입해야죠. 맞죠? 그냥 자 1,500만 원에 살게요 라고 하고 일단 계약금 먼저 보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얘는 1,500만 원이 낚시예요, 낚시. 항상 계약 주문에 있는 금액은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1,500만 원의 증가 감소는 없어요. 그냥 말로 씹으린 거죠, 말로 씹으린 거.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계약금 150만 원을 그냥 당좌예금 계좌에서 보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당좌 예금의 잔고는 늘어요, 줄어요? 이체했으니까 줄어야죠. 그럼 당좌 예금은 성격이 자산이니까 차변, 줄어요는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150만 원이 1,500만 원이 눈길이 가시면 안 돼요. 일명 낚시 문제라고 해요. 요런 애들을요. 요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선급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여러분들. 계약금을 미리 준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하는데 계약금을 미리 준 거니까 선급금의 뜻이 일치하잖아요. 그럼 증가인 거예요. 자, 선급금은 성격이 자산, 그죠?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차변인데 증가니까 그대로 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선급금 150만 원. 이렇게 손으로 끊으실 수 있으셔야 일단 컴퓨터에 옮겨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거 못 하시면 절대 컴퓨터 못 합니다. 알죠? 요거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컴퓨터 옮겨 적으시는 거예요. 알죠? 자, 얘부터 하셔도 되고 얘부터 하셔도 돼요. 순서는 절대 상관없어요. 알죠? 우리 분계에서는 채점 대상이 차변, 대변 그거 잘 걸었니? 계정 과목 잘 걸었니? 그거 채점해요. 알죠? 그리고 주요하게 아까 채권 채무 거래처 꼭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선급금 채권 채무에서 어저께 배웠잖아요. 표정이 네가 언제 표정이신데? 네가 언제? 그렇죠. 요 여러분들 어디 갔어? 제가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갔냐? 여기 10개 이미 일단 10개 했죠. 여기 채권 채무 10개. 맞죠? 어저께랑 그저께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보시고 확인하시고 얘네들 거래처 걸어야 되고 안 그러면 큰일 남. 요거.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선급금부터 먼저 걸어볼게요. 그럼 선급금은 지금 차변이죠? 차변이니까 다시 우리 여기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자, 차변이면 몇 번 누르래요, 아까? 3번 누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9분에 지금 커서 있으시잖아요. 여기에서 해당 숫자 3 누르시면 차변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그죠? 3 누르시고 되셨죠? 차변? 자, 자, 그러면 이제 커서가 어디에 전 이걸 커서라고 할게요. 이게 블럭 잡혀 있는 거. 커서가 어디로 가냐면 계정 과목으로 가죠. 그럼 여기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2글자나 3글자를 직접 치시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어 치듯이. 그럼 지금 우리 선급금 찾을 거잖아요. 그럼 아니면 선급금 플레임 치셔도 되고 아니면 선급이라고 치셔도 되고. 알죠? 직접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선급금. 자, 이렇게 치시면 이제 선급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좀 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던 건 선급금이잖아요. 요거. 했죠? 그럼 여기에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변 차변에 선급금을 세팅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커서가 어디에 가냐면 거래처에 가죠. 근데 거래처에 가는데 이 선급금은 채권 또는 채무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맞죠. 맞으니까 거래처 안 걸면 점수 까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선급금 준 거래처가 어디예요? 그렇죠. 국제상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도 2-3글자 치고 엔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상사니까 뭐 국제 이 정도 치시면 되겠죠? 하고 엔터. 하면 국제상사는 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엔터 누르시고 되셨나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요 회계 2급은 적요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요는 사유 같은 거 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회계 2급은 채점 대상 아니니까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죠? 넘어가시는 건 엔터로 넘어가셔도 되고
오른쪽 화살표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예, 넘어가시면 이제 차변으로만 커서가 갈 거예요. 가시죠, 차변? 예. 그럼 여기에 뭘 쓰는 거냐면 금액 적는 거거든요. 그럼 금액을 적을 때 150만 원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을 다섯 번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을 한꺼번에 3개를 추가해 주는 키가 키보드 맨 오른쪽에 플러스 키예요. 키보드 맨 오른쪽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공이 3개가 한꺼번에 추가가 돼요. 물론 바로 추가가 되는 건 아니고 숫자 몇 개를 입력하셔야 돼요. 1,500만 원이면 150이면 1, 5는 일단 입력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 5 하시고 플러스 키 한 번 누르면 공이 3개가 추가가 돼요. 그죠? 이렇게 3개가 추가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 나머지 2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여러 번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에요. 뭐 공을 여러분들이 5번 누르셔도 되고요. 하고 엔터 하시면 이제 차변에 선급금 150만 원 입력을 한 거예요. 대신에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걸어준 거고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대변 잡아야 되겠죠, 대변. 대변이면 몇 번이었어요, 몇 번? 4번입니다. 외워주신 3번 차변, 4번 대변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대변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여기 당좌예금이죠, 대변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한 당좌 이 정도 치면 당좌, 그죠? 당좌 하고 엔터 하면 당좌 뜨는 개정 과목이 여러 개인데 요 당좌 차월은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요. 그래서 일단 당좌 예금 잡으시면 되겠고 됐어요. 끝이에요. 이렇게. 예, 그럼 당좌 예금 150만 원 잡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좀 설명 좀 뭐냐면 우리가 당좌 예금은 채권 채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채권 채무가 아니면 거래처가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돼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커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한번 엔터 눌러보실래요? 엔터 눌러보실래요? 그럼 이렇게 국제상사가 복사가 될 거예요. 위쪽은 거래처가 걸린 걸로 취급하고요. 아래쪽은 거래처가 안 걸린 걸로 취급해요. 차이점은 뭘까요? 위쪽은 코드가 있고 아래쪽은 코드가 없어요. 그렇죠? 코드가 없는 건 거래처 안 걸린 거예요. 알죠?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어요. 알죠? 왜냐하면 예금은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거래처가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게 꼴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건 좀 아니에요. 전 좀 꼴보기 싫던데.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엔터를 치면 컴퓨터가 복사를 해버리거든요.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걸리는 게 좀 요즘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엔터 키보다는 화살표 키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른쪽 화살표. 하면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좀 안 걸어요. 알죠? 알죠? 근데 가끔씩 이거 끝까지 치실 필요 없어요. 알죠?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여기에서 멈추고 끝내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걸린 거잖아요. 근데 가끔씩 끝까지 이렇게 하고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알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 알죠? 잘만 걸리면 돼요. 이렇게. 알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손으로 분계를 끊어야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분계 못 끊으시면 분계는 절대 실기가 안 돼요. 알죠? 요거를 몇 개를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개정 과목만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요 회차도 2문제 있거든요. 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자, 몇 페이지냐면은요. 몇 페이지로냐? 바로 2번 문제, 아래 2번 문제 있죠. 우리가 방금 풀었던 2번 문제 있죠. 7월 1일자 바로 아래 2번. 이거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입력 꼭 해주세요. 날짜 바꾸셔야 되겠죠? 7월 29일로. 날짜 바꾸시는 건 위쪽 마우스 클릭해서 어차피 7월 달은 고정이니까 여기에서 29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2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 어떤 거요? 에어컨. 아, 온도 좀 더 추우세요? 말씀해 주세요, 꼭 그런 거. 바람 세기를 좀 줄일게요. 지금 너무 세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해볼게요, 이거. 요런 문제도 출제가 한 두세 문제는 돼요, 일반적으로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개정 과목을 조합하는 건 어떤 딱 단순 어떤 챕터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챕터마다 핵심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개정 과목 조합만 하나씩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이거 우리 7월 29일자 문제 해석하면 내가 솔파전자한테 상품을 외상으로 3천만 원 판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예금 통장으로 1천만 원 회수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당좌예금 계좌로 회수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 보통예금이 1천만 원만큼 늘겠죠. 맞죠? 그리고 당좌예금도 2천만 원만큼 늘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돼요? 회수했으니까. 저 줄겠죠? 채권은 회수하면 주니까. 그럼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줄어요? 3천이 줄어야지. 그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항상 쉬운 거부터 먼저. 그럼 일단은 보통예금이 증가하죠.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천만 원. 이렇게 하고요. 저랑 앞으로 답 비교하실 때 저는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꼭 거시라는 의미에서 전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 걸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른 곳에는 거래처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거래처 여기 걸려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 채무만 전 걸 거예요. 아시죠? 예, 안 걸어도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싸움 방지. 채권 채무만 거래처 채점 대상이에요. 요건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거래처 안 걸 거예요. 걸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당좌 예금 계좌도 2천만 원만큼 늘겠죠. 우리 당좌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러면 우리가 는다라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코드를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자주 쓰는 애들 코드를 외우시면 금방 잡거든요. 나중에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금액 2천이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채권인데 회수했으니까 감소하겠죠. 그럼 외상매출금은 성격이 자산. 그럼 본래 위치 어디? 차변. 차변인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래서 대변.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근데 주의하실 게 이 외상 매출금은 채권 맞죠? 그럼 얘는 거래처가 꼭 걸려야 돼, 무조건. 나머지는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지만.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솔파전자 걸어야 되겠죠? 솔파.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됐죠? 되셨어요? 저랑 분께 끊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절대. 됐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356페이지. 356페이지. 8번이에요, 8번. 11월 25일. 8번 문제 푸실 수 있거든요, 8번 문제. 356페이지. 356페이지 8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날짜 잘 바꾸시고 날짜가 11월 25일이에요. 자, 8번 좀 입력 부탁드릴게요.
이거 채무죠. 채무 차익금.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죠. 여러분 꼭 채권 채무 거래처 거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그래요? 아까부터 그래요? 아니요. 처음 그래요? 좀 일단 분개만 끊어주세요, 손으로. 거래처 어디서 거는 거 아니에요? 거래처는 여기서 걸어야 돼, 여기서. 그건 거래처 안 걸린 거랑 똑같아요. ESC. 그리고 여기다. 여기 클릭, 여기. 여기서 걸어야 돼, 여기서. 거래처. 그렇죠. 다 안 치셔도 돼요. 그렇게 이게 거래처 걸린 거예요. 거기다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해보자, 여러분들. 8번. 자, 8번은 바로 해보면, 이거 보통예금 계좌로 하나은행한테 돈 빌린 거죠. 그러면 요거 계정 과목이 단기차입금, 보통예금 이렇게 두 개예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으면 보통예금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그 다음에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래서 11월 25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걸려도 상관없어. 채권 채무 아니니까.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죠. 6개월 차입금이니까. 그럼 단기 차입금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여러분들. 돈 빌렸으면 채무는 늘어야지. 그럼 단기 차입금은 성격이 부채니까 본래 위치 어디? 대변. 대변인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인데 주의하실 건 우리 차입금은 채무였었잖아요. 채무였으니까 거래처 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거래처를 거실 때는 항상 거래처든 계정 과목이든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이 코드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에서 직접 하나은행 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래처를 걸 때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은행 요렇게 거래처가 걸린다라는 코드가 반드시 잡혀야 돼요. 됐죠? 그냥 요렇게 잡히면 이건 거래처 안 걸린 걸로 취급해버려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게 이제 제가 아까 오류 수정한다라고 했죠.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새롭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게 고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가 여러분들 교재 어디에 있냐면 356페이지에 문제 5번 유형의 2번 있죠. 맨 아래. 356페이지 맨 아래. 문제 5번에 2번 9월 20일자 보이세요? 얘는 9월 20일자로 가시면 기존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걸 문제 읽으시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아셨죠? 문제 5번에 2번 해보실게요. 문제 5번에 2번. 문제 5번에 2번. 아마 9월 20일 치시면 분계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알죠? 그걸 올바르게 바꾸셔야 돼. 문제 읽어보시면서. 요거하고 쉬겠습니다. 적요 걸려있는 거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오류 수정에서 적요 걸린 건 채점 대상 아닙니다요. 문제를 읽으시고 잘 바꾸셔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오류 수정은 해당 날짜로 들어가셔서 분계 끊겨져 있는 게 오류입니다. 그걸 문제 읽고 바르게 잡아주세요. 왜 집어요? 거래처는 수수금 나가야 돼. 아니에요. 현금은 채권채무 아니니까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돼요. 만약에 거추장스럽다라고 하면 이거 스페이스하고 엔터, 스페이스 엔터 이렇게 스페이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추장스러우면. 여러분들 감상하지 마시고 고쳐주세요. 왜 갑자기 새로 입력하는 건 잘하시는데 왜 고치는 걸 왜 못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지급한 계약금인데? 지급한 계약금인데? 네, 지급한 계약금을 선수금이라고는 하진 않죠. 선수금 받은 계약금일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정 과목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일단. 자, 여러분 좀 해볼게요. 좀 시간 관계상. 앞으로 이게 시간을 제가 그 무한대로 좀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도중에 좀 자르는 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9월 20일 얘인데요. 일단 요거 낚시인 거 되시죠? 매입, 여긴 계약이라고는 없지만 매입하기로 하고는 말로 씨부린 거죠. 그래서 300만 원은 의미 없는 숫자예요. 시험에는 계약 주문이라고 줄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냥 계약 주문이라 언급 없고 말로 씨부린 걸 내버려요, 그냥. 맞죠? 그럼 매입하기로 한 건 말로만 한 거니까 300만 원 의미 없는 숫자예요. 맞죠? 그리고 핵심 뭐냐면 여기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요거 선급금이잖아, 선급금. 맞죠? 근데 회사가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라는 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친 게 잘못된 거고요. 올바른 건 요 빨간색이잖아요. 계약금, 현금으로 준 건데 회사는 계약금이 들어온 것으로 잘못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해당 날짜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차변에 현금 붙었죠? 근데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감소니까 얘는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현금이 대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바꿀 게 여기 구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대변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바꾸고자 하는 놈 클릭하고 여기를 대변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대변으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선급금을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얘는 선수금이 아니라 선급금이 돼야죠. 그럼 일단 계정 과목을 바꾸실 때는 똑같이 이 코드를 클릭해서 바꾸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 이런 코드를 클릭해서 바꾸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 선수금에 있는 코드를 선급금으로 돌려야죠. 되세요? 그럼 여기를 선급금. 요렇게요. 일단. 자, 근데 선급금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선급금, 계약금 지급했으면 선급금이란 계약금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선급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늘려면 얘는 대변이나 차변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차변 이렇게. 이해되세요? 어떻게 오류 수정하시는지. 예,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오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건드리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적요 걸려 있는 거 무시하시고, 우리 시험에 적요는 절대 채점 대상 일반 조표 입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선급금은 당연히 채권이니까 거래처가 걸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현금은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거래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10시 30분에 나머지 기출문제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좀 도와볼게요. 알죠? 자, 10분 쉬시죠. 11시 30분에 시작.